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은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엄청났잖아요. 뭐 가렴주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혹한 세금을 징세를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권이다. 그래서 가렴주구 정권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혔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와서 어떻게 하든 세금을 줄여주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파격적으로 줄여줘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요. 뭐 1주택자 중에서도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다 있겠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앞만 보면서 이게 별 보고 출근해서요. 달 보고 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하나씩은 서울에 마련했어요. 하나씩. 그런데 이제 은퇴 나이가 됐는데 벌 돈도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벌 돈도. 게다가 일할 힘도 없어. 집은 한 채뿐이야. 여기에다가 세금을 그냥 막 때려버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힘들어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금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니까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집을 팔 수는. 그런데 내년에 가면 이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이 보유세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이라기보다는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수정안입니다. 공시가격 수정안은요. 쉽게 말하면 시세의 69%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세의 69%. 문재인 정부 안대로 갔다면 여러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72.7%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69%로까지 떨어지니까 좀 낮게 떨어지는 거죠. 좀 낮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땅 표준시가잖아요. 표준시가도 이대로 가면 74.7%가 될 것을 65.5%로 확 끄집어내립니다. 65.5%면 여러분 2020년하고 같은 거예요. 2020년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2020년하고 같고요. 표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독주택 마찬가지입니다. 53.6%로 확 끌어내립니다. 2020년 수준으로 확 끌어내립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60.4%까지 올라갔을 텐데 이게 60.4%가 올라가지 않고 많이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시가격이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면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뭐 당장 뭐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공시가격이 기준이니까. 재산세 줄어들겠죠? 72.7%대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는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는 어떨까요?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줄어듭니다. 다 줄어듭니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020년 수준보다는 많이 내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유세를 확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만약에 수정했을 경우에 강남구 대치 엄마아파트다 이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799만 원을 내야 될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게 냅니다. 653만 원 냅니다. 2022년 올해입니다. 731만 원보다는 낮죠. 2023년에 어떤 기존안보다는 적어도 18%가 줄어드는 거예요. 18%. 18%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산구 이촌 한가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내년에 68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547만 원까지 줄어들어요. 547만 원까지. 게다가 말입니다. 마포구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올해 412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361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247만 원을 올해 냈고 내년에 245만 원을 낼 뻔 봤는데 209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또 그렇지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또 놀라실 건데 그렇지만 이게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에 사시는 분이 209만 원을 낸다는 것도 이거 209만 원도 많죠. 보유세가 여러분 361만 원을 내는 것도 이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기가. 그러면 동대문 레미안 크래시티에 사시는 분은 2달 국민연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국민연금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10달. 마찬가지로 마포구 레미안 프로지에 사시는 분은 거의 석 달 반, 넉 달 국민연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또 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강남으로 들어오면 더 심각하죠. 강남으로 들어오면 강남구 대치야 엄마 아파트만 살아도 이게 뭐 6개월, 6.5개월의 어떤 국민연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기가 진짜 팍팍하다. 저는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야 된다. 더 내려야지요. 열심히 살한 그런 대가. 이게 나이가 많으면 국가가 세금을 줄여줘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 좀 줄여준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젊을 때 더 일 열심히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가의 발전까지도 꾀게 됐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그 산업화의 역군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들에게 밥그릇을 뺏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저는 많이 하거든요. 세금은 줄여주고요. 혜택은 더 많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은 미래 세대들이 해야 되는 저는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과욕 부리지 않고요. 열심히 살아서 집이 하나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대해서는요. 저는 정부가 참 감사 인사를 못할 망정 세금 폭탄은 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